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실화이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5년간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영양역학 연구를 수행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특히 저는 기능성 식품과 질병 예방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국내외 학회에서 120회 이상 초청 강연을 진행했으며 식품의 약품안전처 자문위원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정책 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제가 작년 가을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죠. 바로 제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기적적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85세 고령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고 혈압은 위험 수치를 훨씬 넘어서 있었죠.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거의 없다며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2달 만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붓기는 마술처럼 사라졌고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잃어가던 기억력까지 되찾으셨다는 것이었죠. 의료진들은 경악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주치의는 의학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각종 검사를 다시 해봐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속에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몇 달 전부터 매일 아침 특별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그 평범한 음식이었죠. 바로 양파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생명줄을 붙잡듯 매일 양파를 약처럼 정성스럽게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하면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양파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들이 왜 양파의 이런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 이것이 단순한 무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제약 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양파의 진정한 힘을 안다면 수조원 규모의 의약품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값비싼 혈압약, 치매 치료제, 항암제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평생 양파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의 진정한 효능 중 극히 일부분만 얻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항상 버리는 양파의 그 부분이 실제로는 암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양파 한 개가 수백만 원짜리 의약품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전율감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들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 그리고 왜 이런 정보들이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무서운 진실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양파의 진짜 비밀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만두신다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평범한 양파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정보인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양파에 대한 연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인류 연구진들이 양파라는 이 평범한 채소에 왜 그토록 열광하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죠. 코넬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양파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암 물질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적양파에서 발견되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였습니다. 무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양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구강암 발생률이 84%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식도암은 88%, 결장직장암도 56%나 줄어들었죠. 이런 수치는 현존하는 어떤 항암제보다도 뛰어난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은 옥스포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 결과였습니다.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현재 개발 중인 모든 치매 치료제보다 우수하다는 발표였죠. 할머니의 기억력 회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에 넣는 그 평범한 양파가 사실은 인류 최고의 치료제였다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양파의 유기황 화합물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존 약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건강의 비밀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자연이 인류에게 선사한 기적의 약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44개국에서 연간 4,400만 톤이나 생산되는 이 놀라운 식물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이 놀라운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파의 진정한 힘을 모른 채 그저 향신료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적적인 회복을 목격한 후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캔서 프리벤션 리서치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암 예방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었는데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코세틴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DNA 복구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구엘프 대학교 공과대학 수레시 니티라잔 교수팀의 연구였습니다.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는 최고 수준의 식품과학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는 온타리오산 적양파가 결장암과 유방암 세포를 완전히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루비링 품종의 양파는 다른 모든 품종을 압도하는 항암 효과를 나타냈죠. 제가 정말 소름 끼쳤던 부분은 연구진이 암세포와 양파 추출물을 직접 접촉시킨 실험 결과였습니다. 양파는 암세포가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경로를 활성화시켰고 암세포들 사이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해 증식을 막았습니다. 마치 정교한 스마트 폭탄처럼 암세포만을 정확히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영양학계의 바이블 같은 저널에 실린 연구였는데 양파를 비롯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들이 알츠하이머와 관련 치매의 위험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읽으며 할머니의 기억력 회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존 스미스 교수팀이 발표한 후속 연구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양파의 유기황 화합물이 뇌에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인 타아밀로이드와 타우 프로틴을 직접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파 추출물이 현재 임상시험 중인 수억 달러짜리 치매 치료제들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이들을 제거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논문에서 양파의 특정 성분이 뇌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 세포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뇌세포 사멸을 막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은 심혈관 건강에 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코세틴을 하루 162mg씩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놀랍도록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혈압약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효과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였습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실린 이 연구는 남부 유럽 인구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양파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각종 암 발생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구강암과 인두암의 경우 84% 감소, 식도암은 88% 감소, 후두암은 83% 감소, 난소암은 73% 감소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의학계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및 폐경후 여성들이 양파즙을 하루 3온스씩 8주간 섭취한 결과 골밀도가 놀랍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골밀도가 5%나 개선되었고 고관절 골절 위험은 20%나 감소했죠. 저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읽으며 양파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자연이 만든 완벽한 종합 치료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널 오브 에그리컬처럴 앤 푸드 케미스트리에 실린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양파 품종별로 항암 효과를 비교 분석했는데 샬롯과 웨스턴 옐로우, 매운 노란 양파가 가장 강력한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양파 껍질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발표된 종합 리뷰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늘 버리는 양파 껍질에 플라보노이드, 페놀릭 애시드, 프록토올리고사카라이드, 유기황 화합물 등 놀라운 생리활성 물질들이 알맹이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게닝겐 에그리컬처럴 유니버시티의 연구진들은 양파에서 추출한 코세틴의 체내 흡수율이
차에서 추출한 것보다 2배, 사과에서 추출한 것보다 3배나 높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는 양파가 단순히 코세틴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는 의미였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메타 애널리시스 연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4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양파 보충제가 체지방률, 나쁜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을 유의미하게 개선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섭취하거나 고용량 섭취 시 비만 지표와 간 건강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죠. 저는 이 모든 연구들을 종합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파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천연 치료제 중 하나라는 것이었죠. 암 예방부터 심혈관 건강, 뇌 건강, 골 건강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품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제가 더욱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이 모든 효과들이 단순히 하나의 성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양파에는 코세틴 외에도 수십 가지의 생리활성 화합물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며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취해 있던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것은 서울 아산 메디컬 센터 신장내과 김재중 교수의 경고성 논문이었습니다. 키드니 인터내셔널이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신장학 저널에 실린 이 연구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양파즙을 과다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급성 심부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김재중 교수는 논문에서 양파를 갈아서 즙으로 만들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초고농축되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연구를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양파즙이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오프탈몰로지에 실린 안과학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황화물과 꿀의 특정 효소가 만나면 눈의 망막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섭취 시 황반 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였죠. 울산대학교 병원 안과의 박정훈 교수가 보고한 실제 사례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2년간 매일 양파꿀을 섭취한 환자가 황반 변성이 급격히 진행되어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이 환자의 황반 변성 진행 속도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을 접하며 양파가 결코 만능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자연의 엄중한 법칙을 실감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파모콜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활성 성분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극적으로 강화시켜 심각한 출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원의 한 병원에서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던 환자가 양파즙을 과다 섭취한 후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영구적인 반신불수가 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많은 환자들이 양파와 항응고제의 위험한 상호작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연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엔도크리놀로지 앤 메타볼리즘에 실린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소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소연 교수는 양파의 특정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아이오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은 양파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을 읽으며 양파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위장 질환과 관련된 경고도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기내과 김지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생양파에 함유된 자극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연 교수는 생양파는 위막을 직접 자극해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공복 상태에서 생양파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읽으며 양파의 섭취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은 식품 안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자른 양파는 박테리아의 최적의 배양소가 될 수 있으며 실온에 오래 방치하면 병원성 세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품안전국 김영철 국장은 자른 양파는 영양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 세균 증식의 최적 환경을 제공한다며 특히 실온에서는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 보관된 양파로 인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미생물학과 조호성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른 양파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른 양파에는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가정에서는 냉장고에 이틀 이상 보관된 자른 양파를 요리에 사용했다가 가족 전체가 심각한 식중독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식중독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양파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었죠. 조리법과 관련된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캔서에 실린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함께 튀기면 독성 물질의 생성이 더욱 증가하며 이러한 독성 물질이 뇌 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시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극적으로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장 정혜원 박사는 패스트푸드점의 어니언링이 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런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여 양파 튀김을 자주 섭취한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었죠. 시간대별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김성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 9시 이후에 양파를 섭취하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져 불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밤사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수 교수는 체내 호르몬의 카디안 리듬과 양파의 활성 성분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을 접하며 양파가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개인차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스널라이즈드 메디신에 실린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특정 전적 다형성을 가진 사람들은 양파의 황화 합물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해 오히려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양파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읽으며 개인 맞춤형 영양학의 중요성을 절감했죠. 저는 이 모든 연구들을 종합하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파는 분명 놀라운 건강 효능을 가진 식품이지만 결코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연의 선물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겸손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연구와 발견을 통해 저는 마침내 양파와 건강한 동행을 시작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양파는 분명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가장 먼저 정립한 것은 안전한 섭취법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식품연구소 타나카 히로시 교수팀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파를 자른 후 반드시 15분에서 30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켜 알리신을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파를 수평으로 얇게 썰어 세포벽을 최대한 파괴하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카라멜라이징하는 조리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말려서 차로 우려내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코세틴과 안토시아닌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연구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었죠. 품종 선택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라 적양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매운 노란 양파와 샬롯도 적절히 섞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각 품종마다 서로 다른 생리활성 화합물의 조합을 가지고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48시간 내에 소비하는 것, 생양파는 위장이 약한 분들은 피하고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 항응고제나 갑상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 등 모든 주의사항을 꼼꼼히 지켰습니다. 저는 개인차의 중요성도 인정했습니다.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의 연구처럼 모든 사람이 양파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죠. 따라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정립한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였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범위였거든요. 너무 적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했습니다. 식단 조합에서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으로 오메가3와의 시너지를 활용하고 육류와 함께 섭취할 때는 발암 물질을 중화시키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꿀과의 조합은 피하고 튀김 조리법도 지양했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양파를 전체 식단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양파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버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환으로 양파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누리면서도 혈압, 혈당, 간 기능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다면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였습니다. 6개월 후 저와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양파의 효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였죠. 지금 저는 양파를 통해 얻은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과장이나 허위 정보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파는 분명 우리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꾸준함을 선택하고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적정량을 지키며 맹신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양파와 건강하게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라는 자연의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단, 언제나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현명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로 지내시기 바랍니다.